인구 54만 김해시에 단 한 곳뿐이던 보건소가 서부 지역에 하나 더 문을 열었습니다. 덕분에 주민들이 다양한 의료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17일 새벽 통영대전 고속도로 통영방향 함양 분기점에서 역주행 교통사고가 발생해 7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18일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급식 종사자 폐암 관련 예방 대책 마련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이슈앤피플에서 짚어봅니다. 지역의 부활, 새로운 경남을 꿈꾸며 만든 인터뷰 새터뷰입니다. 그 첫 순서로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인구 54만의 도시 김해시에는 보건소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이마저도 장유나 진영 등 서부 지역 주민들은 거리가 멀어 이용에 불편함이 컸는데요. 올해부터 김해 서부 보건소가 문을 열면서 이 지역 주민들도 코로나19 선별 진료와 각종 의료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 시민의 절반인 23만 명이 사는 김해 서부 지역. 이곳에는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보건소가 아예 없었습니다. 코로나 선별 진료나 의료비 신청을 위해서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동안 차를 타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시민들의 불편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기존의 서부건강지원센터가 김해 서부보건소로 개편된 덕분입니다. 제일 좋은 점은 차를 타고 김해보건소까지 안 가도 되고 가까워서 좋고, 근데 가까우니까 빨리 올 수도 있고 의사 선생님 빨리 만날 수 있고 좋습니다. 아프면은 빨리 치료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지난해 지역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인구 30만 명이 넘는 지역은 보건소를 두 곳 설치할 수 있게 됐는데 김해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고 또 우리 만성질환 관리뿐만 아니고 이 지역이 전국에서 아주 이 젊은 도시에 속하기 때문에 이 지역 특색에 맞는 임신이나 출산이나 육아와 관련된 좀 특화된 보건 사업이 필요하다. 김해 진영과 장유, 한림과 진영 시민들의 오랜 바람이었던 김해 서부보건소. 코로나 진료는 물론 치매 검진과 방문 치료 등 다양한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올해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시죠? 이 지역의 부활, 새로운 경남을 꿈꾸며 만든 인터뷰 새터뷰입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꿈꾸며 올해 경남의 재도약을 바라는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만나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도청을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었다. 행정혁신이나 이제 재정혁신을 통해서 도정을 추슬리고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었다는 게 첫 번째 이제 성과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역대 어느 때보다도 투자 유치를 많이 이끌어내서 6조 2천억 정도 투자 유치가 이루어졌고, 또 지난해에 우리가 희망적인 그 신호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지역의 주력 산업인 방위 산업이나 또 원전 산업이나 항공우주청 설치와 같은 항공우주 산업의 어떤 획기적인 어떤 계기가 작년에 만들어졌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상으로 좋은 신호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뭐 우리 도의 꼭 성과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지역의 경제 지표가 과거 4, 5년 만에 아주 희망적인 그런 이제 지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투자 유치도
열심히 7조 원 정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창업 분야에도 좀 적극적으로 특히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지난해 기초를 닦았던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 새로운 기술인 SMR 기술 개발을 위한 예타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고, 이제 원자력 종합 지원센터도 만들어서 원전 업체들에로도 좀 해결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우리가 주장해서 정부 시책에 반영됐던 방산부품연구원도 본격적으로 이제 설치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우주항공청이 금년에 이제 상반기에 특별법 제정을 거쳐서 하반기까지 설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통해서 경남이 명실공히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금년에 준비할 생각입니다. 남해안을 대한민국 발전의 동력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관광산업의 활성화인데 도로도 만들고 관광 프로그램도 3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본격적으로 이제 스타트를 시킬 생각입니다. 도민들 중에 위기 과정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해서 경남에만 볼 수 있는 경남형 복지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도민들께서 과거에 슬기롭게 위기를 기회로 잘 만들어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년이 설령 어렵더라 해도 우리 경남은 새롭게 재도약하는 첫 해로 우리 도민들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 소망하시는 일도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우리 도민들과 함께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급식 종사자의 폐암 위험성 노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18일 열리는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 급식 종사자 폐암 관련 예방 대책 마련 안건을 제출했는데요. 사회적 공론화에 나선 겁니다. 네, 오늘 그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죠. 경남도 교육청 안전총괄과 산업안전 담당 김양미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사무관님, 경남도 교육청이 18일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급식 종사자 폐암 관련 예방 대책 마련 안건을 제출했다고 들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아실 분은 아실 건데요. 지난해 급식 종사자 폐암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이에 고용노동부가 실태 조사를 위해서 폐암 검진 실시 기준을 마련했고요. 또 시도교육청은 이를 받아서 예산을 긴급히 편성해서 검진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폐암 검진 중간 결과 검진자 20% 이상이 이상 소견으로 나오니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안건을 이렇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건의 주된 내용 어떤 것들이 담겼습니까? 네, 말씀드릴게요. 저희 교육청은 대책 마련 안건을 크게 세 가지를 제시를 했거든요. 첫 번째로는 급식 종사자 폐암 검진을 제도화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검진 대상이나 검진 주기나 그리고 검진 방법 그리고 이를 바치는 제도를 포함한 방안이 국가적 차원의 제도로 들어와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조리 환경에 적합한 작업 환경 관리 기준을 마련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조리흉 관리 기준이 아직 없어요. 이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안건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폐암 건강검진 대상을 확대하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고용노동부에서 내려보낸 폐암 검진 실시 기준이 급식소 근무 경력 10년 이상 또는 55세 이상이거든요. 이 종사자에 한해서 검진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제외되는 급식 종사자분들의 조리 업무에 대한 심리적 불안도 배제하지는 못한 상황이었고요.
네, 이번에 제출한 이 안건 외에도 경남도 교육청에선 급식 종사자 폐암 관련 예방과 또 대책에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현재 어떤 제도 또 대책 진행 중이십니까? 네. 저희 교육청은 그 처음에 고용노동부가 내려보낸 기준, 검진 기준이죠. 10년 이상 또는 55세 이상 기준을 8년 이상 또는 55세 이상으로 조정해서 확대 시행을 선도적으로 했고요. 또 나아가서 2023년도 올해는 전체 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급식실 환기 개선 사업도 병행해서 시범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급식 종사자 폐암 관련 예방 대책 마련이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도 논의가 시작됐죠. 좀 더 공론화가 됐으면 하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앞으로 이 안건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국가적 차원의 제도화 부분은요, 고용노동부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여야 해요. 그리고 교육부하고 시도교육청이 이 부처와 같이 협력할 때 실제 제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 부처에 시도교육감 이 안건이 전달이 되면은요, 그 폐암 예방 대책 공동 TF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무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 제출한 급식 종사자 폐암 관련 예방 대책 마련 안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7일) 새벽 3시쯤 대전 통영고속도로 통영 방향 함양 분기점에서 5톤 트럭과 마주오던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가 다치고 70대 승용차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민들이 농협중앙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었습니다. 17일 오전 전국농민회 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창원에 있는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앞에서 고금리 고물가에 고통받는 농민을 외면하는 농협중앙회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농협은 농민을 위한 조합이 돼야 하지만 중앙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중앙회장의 연임과 돈잔치에만 여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신용과 경제사업으로 얻은 영업이익을 조합원들에게 환원하라면서 농가 부채 이자 인상분을 전액 지원하고 대출금리 인하, 긴급지원금, 농업경영 희생자금 등을 지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구 지역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이 다음 달부터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되면서 전국의 마트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 산업노조 경남본부는 17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해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항의와 반대 목소리는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서 직권 남용 행태를 멈추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의무 휴업일 변경은 의견 수렴 과정과 이해 당사자의 합의로 해당 지역 지자체장이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노동자의 건강권과 소상공인 생존권을 강탈해가는 의무 휴업 무력화를 즉시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떡국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농협 경남지역 본부는 17일 진주시 동부지역 일반 성면 사무소 동락관에서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주양 농협 경남지역 본부장을 비롯해 고향 주부 모임, 농가 주부 모임 회원 등 20여 명이 자리해 농촌 어르신 300명에게 떡국을 나눴습니다. 김해 의생명산업진흥원이 고부가 가치의 의료 기업으로 업종을 전환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진흥원은 오는 2월부터 경남 테크노파크와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과 함께 의료기기 업종 전환 수요 기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진흥원은 선정된 기업들에게 기술 개발과 제품 제작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성호 김해 의생명산업진흥원장은 기업이 고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한 아이템을 찾으면 그 다음은 진흥원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